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나온 지표로 대전환이 시작됐다.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두 가지만이 바꿀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수요를 뛰어넘는 대규모 공급, 실제적인 입주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울은 기본 2년이 필요하고요. 수도권은 4년 정도를 봐야 됩니다. 3기 신도시 입주가 예상했던 것보다 1년 정도 딜레이 됐어요. 또 하나는 짧은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기준금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낮죠. 0.5%입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금리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단기간 내에 두 차례는 올리고 추가적인 인상 신호가 강하게 나와야 집값 상승세가 비로소 멈출 수가 있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잡겠다고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금리를 짧은 기간 내에 자주 올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명분이 생겨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명분이 무엇이다?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치를 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표로 확인되고 지속성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아무리 못해도 1분기 이상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금융 불균형 같은 저금리의 부작용이 지속된다면 더 짧은 기간 내에 자주 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8월 금토일을 앞두고요. 8월 26일 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가장 먼저 발표됐던 7월 수출입 실적입니다. 7월 수출이 55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한국 무역 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무려 전년 동월 대비 29.6%입니다. 자, 굉장히 엄청난 실적이 나왔죠.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작년에 코로나19에 따른 너무 침체가 있어서 지금 반짝 높아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런데 작년 7월 수출 데이터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7% 감소밖에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실적 둔화가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났고 7월은 그거보다 더 훨씬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거 대비 지금 무려 29.6%면 굉장히 호실적이라는 거죠. 자, 2분기 연속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 상황에서 3분기 역시 좋은 성장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성장률 0.7% 나왔죠. 자, 그래서 3분기하고 4분기 0.7%만 나와도 한국은행의 전망치 4%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3분기에 해당되는 7월 수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네. 근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수출 실적에 달려있다는 말씀드렸죠. 수출이 잘 돼서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그래도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 산업 업종에서 고른 수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투자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이클로 들어갈 거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3분기, 1분기, 2분기도 좋았는데 3분기도 좋아질 거다. 한국은행에서 이 수출입 지표를 보면서 확인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수치죠. 이 자료는 저희가 쇼킹 부동산 네이버 블로그 자료실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년 동월 대비 2.6%가 나왔어요. 자, 시장 전망치는 2.4%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좀 더 낮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2.6%예요. 고물가가 나온 겁니다. 자, 또한 이것이 단순 공급층 인플레 요인으로 볼 게 아니라 수요층 인플레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율도 1.7%로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동안 한국은행과 기재부는요, 현재의 물가 불안이 2분기의 일시적인 상황으로 봤던 겁니다. 2분기 때 잠깐 반짝 뛰고 기저 효과 때문에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일일이 대응하고 싶지는 않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물가 불안이 다시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5월 경제 전망에서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로 봤는데 벌써 7월부터 2.6%가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7월 이제 국내외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좀 수정을 하긴 했어요. 당분간 2% 초중반까지 갈 것인데 무려 2.6%가 나왔다는 거죠. 또한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도 있었습니다. 실제 7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보면요, 전월 110.3포인트에서 103.22로 무려 7.1포인트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소비 지출 전망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비자 물가 동향에서는 수요 감소가 많아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첫 번째, 작년과 다르게 코로나19 확산이 그렇게 공포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 경제 위축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준환 총재도 좀 조심스럽게 언급을 한 부분이고,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도 그 부분을 언급을 했었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지금 폭염 때문에 채소 가격이 이제 무섭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이제 채소뿐만 아니라 지금 농축수산물 가격도 다시 불안해질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원래는 한국은행에서는 하반기에 좀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될 거로 봤는데 정반대로 갔다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 물가 상황이나 앞으로 향후 1년간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미루고 있지 않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유가의 꾸준한 상승 부분도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7월 5대 은행 가계대출 동향 발표입니다. 이 5대 은행 가계대출 동향이 가장 먼저 발표되는 가계부채 지표죠. 자, 그런데 700조에 육박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 최고치로 늘었답니다. 자, 얼마나 늘어났냐? 주택담보대출 3.8조 원 증가하고 신용대출이 1.9조 원이 증가했대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냐? 5월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1조 3천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다 합쳐서. 자, 그런데 신용대출만 1.9조 원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주택이나 주식 같은 위험자산의 투자 열기가 부채 증가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주랑 총재가 지난 금통위에서 이 부분을 경고했어요. 자, 아무리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세워도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화정책 변화로 대응을 해야 된다 경고를 했던 부분이죠. 자, 이미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수도권 아파트 과열지속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매매가격 변동률뿐만 아니라 전세가격까지도 계속해서 최대폭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원래 1년에 한 번씩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대출 규제나 세제 규제 등을 꺼내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담화만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담화 내용 때문에 지금 8월 금리 인상이 더욱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진짜 금리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긴 맞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발표된 내용들 포함해서 최근에 발표된 지표들이 이번 금통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지금 8월 26일 날 진행되니까 한 23일 정도 남았거든요. 일단 건실한 경제 성장률, 7월 수출 호조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연속 괜찮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4월부터 치솟았는데 7월 지표가 2.6%로 고물가를 발표했습니다. 하향 안정세가 아니라 오히려 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금융 불균형 부분도 7월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와 수도권 아파트 과열 양상에 따른 지표가 확인이 되면서 아무래도 금통위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증권 전문가들이 속속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명 중 9명이 8월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발표된 인플레 압력 지표를 보고 거의 이번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긋지긋한 저금리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온 국민이 대출받아 투자에 뛰어들 것 같습니다. 빠르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된다는 부분이죠. 여전히 지금 저금리의 장기화를 믿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8월에, 11월에 그리고 내년 2월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지금 좀 장기적인 경제 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치입니다. 그리고 저희 쇼킹부동산 부동산 자료실 오픈한 거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관련된 지표들은 여기 자료에 같이 올려두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